검찰청을 찾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궁금증을 보다 쉽고 보다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검사에게 물어봐입니다. 네, 검사님들 벌써부터 땀이 지금 흐르고 계신데 좀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사와 함께 토크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검사에게 물어봐. 네, 오늘 두 분 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검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는 국진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부지검의 조정민 검사입니다.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오늘 처음 본 사이긴 한데 또 사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훌륭하시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검사님들의 케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최근에 3년간 하루 118명이 피해를 당하고 피해 금액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매일 12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최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정말 보이스피싱, 신종수법과 그 대처법, 또 피의자가 되지 않는 법, 정말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행 대출 안내 메시지를 받고 이자가 정말 낮아서 제가 그쪽에 연락을 취했어요. 2.3%까지 대출이 나온다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라고 하고 카톡 친구 추가도 했는데 보이스 피싱인가요? 정말 2.3%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자, 검사님들, 이 사례가 정말 보이스 피싱 맞나요? 네, 이분이 추가로 대출 진행을 안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대출 빙자 사기, 수사기관 사칭, 지인 사칭,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피해 건수가 많은 사기 형태가 바로 저금리 대환 대출형입니다. 문의하신 분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해준다는데 왜 돈을 보내서 사기를 당하지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이스피싱 과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로 접근을 해요. 보통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대출 받고 있는 거 이자 10%짜리를 3%짜리로 바꿔줄게. 대신 지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니까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 두 번째로 평소 1억을 대출했다면 매월 100만 원씩 나가던 이자를 30만 원으로 깎아주는 셈인데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특히나 이분처럼 내가 돈이 없고 또 급해서 먼저 연락을 할 정도라면 당하기가 더 쉽게 되죠. 시키는 대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겠다고 고이율로 2금융, 3금융 대출이나 카드 대출까지 해서 대포 계좌로 송금을 하는데요. 이 돈은 그대로 해외의 일명 총책에게 전달되는 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처럼 안심시켜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되게 깔끔한 외모의 사진을 넣는다든지 기도하는 사진이라든지 애기들이랑 막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넣어서 이 사람이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안심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대출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갚으면 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이런 거 준다. 메신저로 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주기도 해서 내가 이거 진짜 대출 갚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 공공기관 이름도 이렇게 찍혀 나가고 정말 실제인 것처럼 그런 거죠. 김수남 중앙지검장 아니면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저희들은 이거 당연히 이름 보면 아는 거 아닌가 하는데도 일반인들은 그 서류 형태를 보고 속는 거예요. 네, 그 수사기관 사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 검찰청에 연락을 주셨던 실제 피해자의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51212 김철수 씨 맞으시죠? 네? 저희 팀 수사관 연락 받으셨죠? 자, 우선 저랑 만나셔야 되는데 일단 이메일 주소 먼저 알려주세요.
설마. 네, 특히 이런 수사기관 사칭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감원 직원도 나오고 하여튼 중간중간 사람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이거 진짜 내가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중인 공문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게 만듭니다. 조직원 1, 2, 3, 4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 척 계속 전화를 해서 속이는 상황인 거네요. 요즘에는 이제 또 국민들이 하도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영상 통화하는데 검사실처럼 이걸 꾸며놨습니다. 공간을 꾸며놓고 맞지? 나 검사인데 너 큰일 나? 막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공문, 신분증도 보내주고 법원 영장, 수사 뭐 증명서, 그다음에 검찰청 사이트에 뭐 자기 이름을 치면은 실제로 수사 중인 것처럼 뜨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다 정확하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거든요. 흔히 DB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인적사항 뭐 이런 것들을 죄다 해킹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남편 휴대폰으로 코로나 긴급 재난 대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더니 땡땡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고 무려 8천만 원이나 인출해서 전달해 줬대요. 돈을 얼마라도 찾을 수 있을지 제발 도와주세요.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앞서 검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게 택배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거나 정부기관인 척 확진자 동선을 안내해주면서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데 클릭하면 악성 어플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이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근데 막 뉴스에서는 지금 저금리 대출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나한테 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정말 그렇다고 믿는 거죠. 실제 이제 국장검사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또 어떤 사례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30대 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려 원의 피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는 어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플을 일단 깔게 되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전과자 엄마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